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 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대선 이틀 남았는데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탄핵을 반대했는지 그 본질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탄핵이 인용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상당수의 이 보수 명함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탄핵을 왜 반대했는지 자체를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원래부터 탄핵의 이 진실을 갖고 반대한 게 아니라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자기들에게 떨어질 전리품을 계산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행태들을 볼 때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문 집회에 나가서 태극기 국민들은 큰 관계가 없고 주로 이제 보수 무슨 애국연합 애국단체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보수시민연합 수많은 보수자 들어가고 애국자 들어가고 자유자 들어가는 단체 직함 들고 있는 사실상 직원 한 명도 없는 1인 단체 명함 찍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저 사람들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사기 탄핵의 이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서 저기서 태극기를 들고 흔들고 나왔을까? 저는 그때부터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 진영 전체가 진실 하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 정도로 그런 강직함이 없는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언론과 포탈이 다 동원된 이 거대한 사기극의 진실을 자기 목숨 맞춰가지고 밝혀내겠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처음부터. 그럴 리가 없다. 저는 그걸 언제부터 이 전조를 받냐면은 전희경 논문 표절 때부터 이미 봐왔던 겁니다. 저희 미디어치가 진중권, 조국 한두 명입니까? 임수경, 논문 표절, 이재명까지 정말 한 30명 이상의 이 좌익 인사의 논문 표절을 잡아왔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일부러 잡은 게 아니라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쪽에. 제보가 들어와서 검증하다 보니까 자꾸 잡게 된 거고, 그리고 꼭 좌익만 잡았던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우리가 잡았고, 김상률 교육문화수석도 우리가 잡았고,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도 우리가 잡았고, 다 잡았어요, 들어오는 대로. 실제로 저는 박근혜 정권의 서남수 교육부 장관 논문 표절을 잡고 청와대 앞에서 이 시위까지 했습니다. 정권의 교육부 장관이 표절을 했는데 박근혜 정권의 그 공약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비정상의 정상화의 10대 과제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교육부 장관, 교육문화수석을 둘 다 표절자를 앉혀놨으니 뭘 하겠냐. 데모를 했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은 그걸 아예 취급도 안 했고 결국 지금 탄핵돼서 끝났지만은 4년 내내 대학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댔다. 저희가 이제 논문 표절을 잡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정말 좌익을 싫어하는 사람, 조국 교수에 대한 제보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말 좌익 쪽에 타격을 주겠다는 자세로 이 제보가 들어오고 우리도 그렇게 잡았는데 잡다 보니까 좌우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학과 정치 권력과 교육부 3자 간의 유착관계인 부정부패라는 겁니다. 이 논문 표절은.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데 왜 그러냐? 그렇죠. 그냥 부정부패로 만연해 있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 그냥 경력 쌓기 위해서 대학원 등록하면은 출석도 안 하고 거의 논문 표절 대필 이거 해주고 학위 하나 주고, 그럼 정치인이 들어가서 교육부랑 같이 해가지고 그 대학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교육부 이 과장급들 보세요. 박사학위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육부에. 자, 교육부 공무원 대학원 들어가요. 박사학위 받아. 그럼 교육부 들어가서 또 대학 편입 봐주고. 이게 완전히 부정부패 커넥션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잡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좌익에 누굴 타격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잡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표절이 적발돼도 교육부나 대학이나 다 같이 감싸줍니다. 표절자를. 왜? 공동 부정부패 빚이 있으니까.
대학과 교육부와 국회가 이 짓을 하는데 뭐가 개혁이 되었고 무슨 교육이 똑바로 되겠으며 무슨 대한민국의 지식이 축적되겠습니까? 다 갖다 베끼고 있는데 이 부정부패 개혁의 칼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입법까지도 우리가 추진했었죠. 대학에서 표절에 걸려봐야 대학이 이 표절 논문의 발행인이 되니까 같이 감싸서 안 잡히니까 교육부 중심돼서 제3의 검증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그거 바로 할 겁니다. 이번 대선 끝나면요. 우리 새누리당에서 그 입법 발의 들어갈 거고, 다시 강조하지만 조원진 후보 지금 뭐 석사 논문이 있다는데, 제가 그 우리 후보님 끝나고 우리 당에서 어떤 직함 맡을지 모르겠지만은, 당의 직함 맡으면은 제가 이 논문 표절 근절 공약을 우리가 내면서, 자, 그러면은, 누구든지, 우리 당에서 직함 있는 사람 누구든지 표절을 먼저 잡아서, 정말 이 전희경 정도로 완전 통으로 베낀 정도면은, 학위 반납. 그리고 뭐, 직에 못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적당히, 뭐 제가 잡은 경우 대부분 뭐 한 박영선이나 뭐 임수경이나 한 20, 30% 정도 표절. 그것도 정말 엄청난 범죄지만, 하도 다 그런다 하니까, 그러면은, 대학에다가 이 부분 다시 수정 제출하겠다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절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총선 때 전희경이 걸려들었죠.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한겨레 신문사가 잡았습니다. 75% 표절이다. 그 정도 표절은 저희가 이재명하고 진중권 정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한 20, 30% 표절이 잡히는데 75% 표절이면 거의 통으로 표절인데 진중권하고 이재명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왜 표절을 들여다보게 됐냐면은 그때 박성현 주필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교육개혁과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한다는 자가 논문을 통으로 베낄 수가 있냐, 해명하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속돼 있던 바른언론연대라는 이제 우파 언론단체에서 이제 여러 명이 한번 봐봐라,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급적,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방안을 연구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20, 30% 표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박영선이니 뭐니, 뭐 백지연이니 다 뭐 일부 표절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뭐 독창적인 논문이 그렇게 넘어가는 방식이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한번 절충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전희경 논문을 들여다봤는데 75%가 아니라 95% 표지하고 목차 빼고는 다 베꼈어요. 논문 2개를 그냥 싸그리 베껴버렸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표절이 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수준의 표절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당황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이건 그 방법이 안 되겠는데, 이건 작정하고 고의적으로 그냥 드르륵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그래서 제가 전희경 쪽에다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야,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학위하고 논문 반납하고 상임위도 교육위는 말도 안 된다. 이 통표절한 사람이 무슨 교육개혁 얘기하냐. 상임위도 바꿔라. 그런 식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건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지금 이제 이 홍준표로 줄 서 있는 그 보수파리들 명함 하나 1인단체 명함 찍고 있는 보수파리들 거의 전체가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아군을 뒤에서 총을 쏘냐.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잡은 게 아니고 한겨레가 잡은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한 거거든요. 검토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재명이나 진중권보다 더 심한 표절이에요. 완전 복사기. 어떻게 그냥 대충 실수였다, 뭐 어렸을 때 몰랐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표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화여대에다가 나 이거 표절 잘못했다. 학위 반납하고 국민 사과하고 상임위만 교육위를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통표절한 사람이 어떻게 교육개혁을 얘기합니까? 뭐 재경이나 이쪽으로 바꾸라고 제안을 한 건데 전희경 끝까지 버티고 오히려 저는 뭐 상당히 부축인 것 같아요. 전희경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일제히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는 전경련이 막강했었고 지금 전경련 다 죽었지만은 전희경은 전경련 재벌 하수인들 쪽에서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전경련 또 주변에 있던 같은 이 보수파리들. 그래서 그때 저하고 박성현 주필하고 최래집 대표 뭐 그때 또 신혜식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음해를 당하는 겁니다. 표절을 한 사람이 음해를 당하는 게 아니고
표절 논문을 반납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음해를 당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보수가 완전히 썩었구나. 진실, 양심, 지성 이건 완전히 내버리고 우리 편 똘똘 뭉쳐. 그리고 전 전희경이 전경련 백이 없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전경련 다 보수파들한테 돈 나눠주잖아요. 그 전경련 돈 얻어먹은 그 사람들 완전히 망가졌다고 저는 그때 본 거예요. 아, 보수 완전 망가졌구나. 좌익에서도요, 백낙청 그 청작가 비평의 이 표절 문제가 크게 제기됐을 때, 이 보수처럼 표절 시비건 사람들 그렇게 음해 안 했습니다. 왜냐면 표절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음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야, 저 뭐 저렇게 저 꼭 해야 되냐까지만 얘기하지,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 집중 음해를 당하고, 신혜식이 같은 친구는 표절 뭐 근절하자 전희경 표절 자백하라 하더니 또 누구한테 회유를 당했던지 갑자기 또 전희경 찬양하러 도망가고 이런 작태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 정규재 조국 교수 표절 우리가 잡았을 때는 표절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표절 그 자체로 다뤄야 된다고 떠들더니 전희경 표절 걸리니까 똑같은 전경련 어떻게 보면 전경련 시다바리들이죠. 정규재 씨나 뭐 전희경이나 전경련 시다바리들이죠. 동지를 발휘해달라 표절에 대해서 야, 이래가지고 될까 과연? 이래가지고 과연 보수가 진실과 정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그게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가. 탄핵에 대해서 사기 거짓 탄핵의 진실을 그 힘으로 간 게 아니라 좀 좋게 표현해주면은, 야,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하면은 문재인 좌익 정권 들어선다. 이건 막아야 되겠다. 이게 제가 가장 좋게 표현해준 거고, 솔직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박근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나한테 전리품 뭐 자리 하나 주겠지. 그렇게 빌붙어 있다가 박 대통령 힘없이 탄핵당하고 구속되니까 재빠르게 이 탄핵 기회주의 세력과 함께 있는 홍준표로 줄서로 도망간 거다. 이게 진실 아니냐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그럼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탄핵을 왜 반대했느냐? 저는 박 대통령 측에다가 탄핵의 경고를 여러 차례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권 초기에 종편에 대해서 개혁을 못하고 포탈에 대해서 개혁을 못하는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 때인데 아예 개념을 몰라요. 종편과 포탈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개념 모르고 그냥 전화해서 형님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종편발 포탈발 탄핵이 벌어지겠다. 박근혜 정권 힘 떨어지면은 저쪽이 세게 움직여서 정권 무너뜨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보고서 준 적이 있어요. 이 종편하고 포탈 개혁 못하면은 기회주의 정치 세력과 함께 탄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탄핵 들어갔을 때 꼼짝 못하고 당한다. 뭐 탄핵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 종편하고 포탈 개혁 전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이 도발할 때 야 이제는 딱 계산하니까 쪽수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탄핵하려면 200석이어야 되는데 김무성,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돌을 하는 걸 보니까 쪽수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아 200석, 얘네들이 한 60석 빠지면 200석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관악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겁니다. 그 오신환 당선됐죠. 지금 바른정당 있죠. 탄핵의 주범입니다. 김무성이 오른팔이에요. 김무성이. 제가 관악 무소속 출마했을 때 마이크 잡고 이거 지금 이 오신환이 당선되면은 뒤에 김무성이 있는데 100% 박 대통령 탄핵 시도하는 놈들이다. 이거 탄핵 시도한다. 제가 그거 경고하고 다녔어요. 그거 안 믿었죠. 그 당시에 보수 유권자들 안 믿었죠. 그 중에 그 관악의 유권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거 전혀 안 믿었습니다. 제가 한 얘기. 요즘에 끝까지 우리 새누리당 유세 때 끝까지 나옵니다. 그분 끝까지 나와요. 저하고 그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관악에서. 제 말 그대로 되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탄핵을 경고한 입장에서 박 대통령이 멍하니 눈 뜨고 있다가 탄핵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최순실은 핑계고 최순실이 아니어도 뭐라도 탄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한 10월 말, 이제 JTBC가 10월 24일 날 태블릿 PC 조작 보도를 하고 맹공을 펼치던 10월 말 11월 초 중순까지
저는 박 대통령 측이 정말 한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한심하다. 이거 탄핵할 게 뻔한데 어떻게 저렇게 무방비로 있다가 얻어맞느냐. 그리고 워낙에 언론 보도가 이게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졌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야 절반은 맞겠지 다들 그 생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10개 중에 9개가 다 거짓말이었는데 저는 박 대통령은 진짜 홍준표 말대로 야 이건 탄핵을 정말 막을 수 있었던 부분들을 뭐만 했다가 못 막은 거는 박 대통령 책임이다. 이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그래서 제가요 청와대에다가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해요 해가지고 장미꽃 갖다 바치면서 후원금 터는 놈들 있죠. 그때 한창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제가 저한테 연락 와서 제가 그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대통령 책임인데 탄핵 경고한 사람들이 있는데 멀쩡히 있다가 이게 탄핵 당하면 대통령 스스로 잘못한 거지. 장미꽃을 던지면서 사랑해요 박근혜 그거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박 대통령이나 너희들이나. 근데 신기한 게 박근혜 사랑해가지고 장미꽃 갖다 바치면서 후원금 처먹은 놈들 죄다 지금 탄핵 세력 쪽 홍준표 쪽에 다 줄 서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글로 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다가 이제 한 11월 중순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아, 이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거 박 대통령 개인이 먹은 게 아니라 최순실 애들이 그냥 재단 가지고 해먹은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그때 11월 중순부터 조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11월 중순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서 그때 김경재 총재가 그때 이 마이크를 잡았고 저는 1차 서울역 집회가 아니라 2차 탄기울은 1차고 전체 태극기 집회는 2차죠. 박사모의 그 동대문 집회 때 처음 나온 겁니다. 제가 11월 말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는 좀 다퉈봐야 되겠다. 아 이거는 개인이 먹은 게 아닌데 재단 만들고 해먹어도 최순실이 해먹었는데 이게 왜 탄핵감인가? 이건 좀 다퉈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기 하야를 강하게 반대하고 조기 하야하면 끝나니까 탄핵으로 가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한번 진실을 다퉈보자. 그런 주장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11월 말부터. 근데 김경재 총재가 아마 11월 중순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자꾸 제보가 오는데 이거 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냐 해서 제가 그때 김 총재한테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니 대중앙일보 미디어 그룹인데 이거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PC를 조작하겠냐 이거. 그 헛소문일 겁니다. 그랬더니 야 그래도 한번 좀 알아봐라. 자꾸 제보가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김경재 총재한테 이거 아예 중앙일보가 설마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했겠냐고 이거 잘못 이슈하면 큰일 나니까 제가 조사할 때까지 절대 이거 딴 사람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시라고. 그래서 제가 11월 만에 조사한 겁니다. 이게 조작되지 않았을 거라는 그걸 밝히려고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뒤져보니까 완전 조작인 거예요. 이게 뒤져보니까. 그 뒤지면서 막 찾고 하면서 제가 12월 8일 오전 즉 탄핵 전날 새벽에 제가 이거 확신을 가졌어요. 야 이건 김한수 거다. 최순실 게 아니라 김한수 거를 손석희가 조작했구나. 12월 8일 새벽에 제가 확신을 가져서 새벽에 제가 김경재 총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조작 100%입니다. 이거 탄핵 막아야 된다. 이 PC가 밝혀질 때까지는 탄핵 그거 스톱시켜야 된다. 한강호 실장한테 바로 들어가서 전해 주십시오. 제가 김경재 총장한테 전화를 하고 이정현 대표한테 전화했습니다. 이거 탄핵 빨리 스톱시켜라. 이거 완전 사기극이다. 못 막았습니다. 한강호 실장도 못 막았고 이정현 대표는 못 막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제부터는 글쎄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탄핵이 진행돼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집회 때 그게 아마 12월 18일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문으로 넘어옵니다. 이 박사모 집회가. 그리고 탄기구로 이름 바뀌고. 그래서 제가 12월 8일 날 그때 이제 증거가 다 확보가 됐어요. 12월 18일 날은 증거 확보돼가지고 제가 마이크 잡고 이건 태블릿 PC는 의혹이 아니라 조작이 100% 드러난 거라고 이제 마이크 잡고 이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 이 정도를 조작을 해서 검찰까지 넘어가고 특검까지 다 같은 한패가 되려면은 이거 뭔가 굉장한 배후 세력이 있겠다, 이건. 이거 누가 봐주지 않고 못하거든요. PC를 조작했는데 검찰과 특검이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내각제 개헌 세력이라고 본 거고 거대한 사기 탄핵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생각했던 프로세스를. 박근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이 너무 잘했는데 종북에게 당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탄핵 반대하는 이유는. 탄핵 자체가 거대한 사기극이니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 탄핵을 못 막아낸 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여당도 박근혜 정권이 개혁을 못 해냈고, 검찰 개혁 못 해냈고, 감사원 개혁 못 해냈고, 방통심의 개혁 못 해냈고, 다 거기한테 합세해서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 탄핵을 사기친 이 세력은 그럼 놔두면 되나? 저는 요즘에 황장수 씨 방송이 그래도 보수파리들보다는 좀 어둡게 있어서 보는데, 황장수 씨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 들어가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비리가 터져 나올 거다. 하나도 안 나왔죠. 저는 그거 하나는 박근혜 정권 참, 야,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측근 한 명 10원 한 장 받은 게 안 나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탄핵을 못 막은 거에 대해서의 우리 비판할 수 있지만은, 야, 이분이 정말 참 청렴하긴 청렴하구나가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황장수 씨는 특검을 갔는데도 하나도 안 나왔으면 자기 그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그 설명을 못하니까 어떻게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다 갖고 있으면서 탄핵을 못 막은 거 그 자체가 탄핵감이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지고 지금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그 사기를 친 그 세력은 괜찮냐 이거예요. 그건 놔두면 되는 겁니까? 사기친 그 세력은? 그게 바른정당 아니에요? 유승민, 김무성? 그 황장수 씨는 그 사기 세력하고 같이 다니면서 무슨 개혁보수 떠들고 다닙니까? 사기꾼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 이렇게 되니까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다 잃고 감옥에 가도 저는 탄핵 세력과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탄핵을 반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체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저 자체가 거짓 세력, 사기 세력이기 때문에, 저 자체가 진실을 은폐하는 세력이니까 싸우는 거니까 박 대통령이 감옥 간 거하고 이 싸움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싸워서 저 사기 세력들을 때려 부수고 진실을 캐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으면요, 홍준표를 절대 지지할 수가 없어요. 홍준표 어제 결국에는 그 탄핵 세력 13명 다 당 입당했죠. 결국 진실 캐는 거 다 거짓말한 겁니다. 무슨 진실을 캡니까? 대선 이후에 당권 투쟁 들어가는 거죠. 정규재 씨, 박 대통령 딱 탄핵 인용되자마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자, 버리는 거 좋다 이거예요. 버리는 거와 사기 탄핵 쓰레기 아직까지 번듯하게 있는데 이자들과의 싸움을 멈추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까? 즉 정규재 씨는 머릿속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을 보호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선하게 얘기하면 보수 정권을 지킨다는 거고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박근혜 정권 이번 탄핵만 막아내면 나한테 한 자리 크게 들어오겠지. 그 전리품 생각한 거 아닙니까? 정규재 씨나 이 보수파리들. 사기 세력과 정말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 그 생각 할 수가 없죠. 박근혜 정권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대한 사기 세력만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건 끝까지 싸워야 된다 얘들하고. 근데 어떻게 홍준표, 장제원, 나경원 이런 데랑 손잡습니까? 이 사기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똑같은 겁니다. 제가 조국 교수 무슨 뭐 진중권 논문 표절 잡을 때 와, 잘 잡았다 한 게, 표절이라는 사기를 잡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갖고 지지한 게 아니라 좌익을 공격하니까 지지를 했다. 자, 별 차이 없어 보여도 이 정말 이 중요한 판단 내릴 때는 거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전희경 표절, 그거 뭐 거의 비호하는 거죠. 와, 표절은 원래 다 하는 거다. 뭐 석사 논문은 원래 다 표절하는 거다. 이렇게 떠들었던 애들 전부 다 홍준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실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자, 근데 그렇게 해서 보수 정권을 만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제가 사전투표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20, 30대가 막 나가는데 투표하러 보수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막 부정부패도 감싸주고 적폐도 그냥 다 우리끼리 은폐하고 그렇게 뭉쳐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집권을 합니까?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끝났다고 봐요. 이번에 홍준표 쪽에 줄선 보수 세력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더 빨리 많이 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끝내는 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횃불당 망해 가는 거죠. 오늘 김진태 의원 보세요. 대선 뒤에 문제 삼겠다. 이 탄핵 세력 복당하는 거. 근데 대선 뒤에 복당 더 들어올 텐데 탄핵파, 안철수 합당파, 뭐 친박파 개싸움 벌어져가지고요. 전당대회 정상적으로 가기도 어려워요. 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졌을 때 횃불당에 줄 서러간 저 태극기 파리를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챙겨줍니까? 저 사람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자, 진실 하나를 갖고 가면요. 좌익이라 해도 함부로 못합니다. 야, 이 세력은 진실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가는 세력, 좌익이 함부로 못 덤빕니다. 그 세력 대해서.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붙어 다니고 저러니까 조롱거리 당하지 함부로 못 덤벼요. 이거 대선 때까지는 잘 안 드러날 수 있지만요. 대선 뒤에 보십시오. 누가 보수를 살리고 누가 보수를 주도하는지를. 사기 세력, 사기 탄핵 세력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이 깃발 들고 있어야지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좌익 정권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걸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진실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 버린 사람들 다 떼죽음 당할 겁니다. 떼죽음 당할 거예요. 죽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